안녕하세요. 다정한 노후를 진행하고 있는 DJ 다정한입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때 부모 마음은 누구나 비슷합니다. 아들, 딸이 이번에는 올까? 오면 얼마나 머물다 갈까? 그런데 요즘은 자식들이 부모 집에 오는 걸 망설이거나 싫어한다는 걸 아시나요? 단순히 불효자라서가 아니라 그들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속마음을 함께 들어보면서 부모와 자식이 조금 더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저 다정한을 응원해 주세요.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이제 결혼 3년 차가 된 성훈 씨는 추석 전날 서울역에서 홀로 기차를 탑니다. 명절인 만큼 본가에 부모님을 뵈러 내려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아내 없이 홀로 집에 내려가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싸운 것도 아니고 서로 합의하에 명절에 따로 시간을 보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아내 유민 씨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결혼 후에 성훈 씨와 유민 씨는 시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선물을 보내드리고 전화로 축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들 성훈 씨와 유민 씨가 함께 있는 카톡방에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어머니인 지숙 씨가 보낸 것이었는데요. 사진 속엔 진수성찬인 요리들 사이에 큼지막한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곤 사진 밑에는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친구 미진이는 자기 생일에 며느리가 장바다가 진수성찬으로 생일상을 차려줬다네. 카톡창에 숫자 1이 없어진 걸 보니 아내인 유민 씨도 어머니의 메시지를 읽은 듯했지만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성훈 씨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그 사진을 왜 유민이까지 있는 카톡방에 보내신 거예요? 뭐 어떠니? 니들 좀 보라고. 이런 자식, 이런 며느리도 있더구나. 아들 성훈 씨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엄마, 그러면 내가 장모님 생신인데 장모님이 저한테 다른 집 사위는 이렇게 생일상 차려줬다고 사진을 보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 왜 사위한테 생일상을 차려달래? 이상한 거지. 엄마, 모르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며느리한테는 왜 그런 걸 바라세요?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어머니인 지숙 씨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이후로 이 부부는 명절에는 각자가 서로의 부모님을 만나거나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보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절마다 성훈 씨는 홀로 부모님 댁에 가는 기차를 타게 된 것이었는데요. 사실 성훈 씨도 이렇게 홀로 부모님을 뵈러 가는 것이 마음이 편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훈 씨는 둘째 아들로 위로 형이 한 명 있고 여동생도 한 명 있는데요. 형은 성훈 씨보다 5년 먼저 결혼했고 여동생은 성훈 씨가 결혼하고 1년 뒤에 결혼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자식들이 분가를 하니 부모님은 마음이 허전하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지숙 씨는 평소에 요리 솜씨를 뽐내며 자식들, 손주 먹이려고 이것저것 풍성하게 음식 장만을 했습니다. 그 많은 음식을 40년 넘게 명절마다 해오던 지숙 씨이지만 며느리가 이제는 둘이나 되니 자신이 좀 수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업주부인 첫째 며느리는 매년 명절 전날 아침 일찍부터 와서 전을 부치고 음식 장만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며느리 한 명이 더 생겨 든든하겠다고 내심 기뻤는데 둘째 며느리는 명절에 오지 않고 아들인 성훈 씨만 내려오겠다고 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 성훈 씨가 결혼을 한 뒤 아내 유민 씨와 명절에는 각자 부모님을 챙기고 볼일을 보기로 했다고 말했을 때 어머니인 지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싸웠니?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것도 힘들어서 안 온다는 거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부모님 뵈러도 안 와? 유민이 걔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큰형인 명훈 씨도 소식을 듣고 연락이 왔습니다. 추석에 재수 씨가 안 내려온다고? 아버지는 별 말씀 없으신데 어머니는 화가 단단히 나셨더라. 나도 추석 때 쉬려고 매일같이 야근하고 내려가는 거야. 너만 힘든 게 아니잖아. 그리고 형수는 생각 안 해? 형수한테도 얘기했더니 자기도 안 가도 되냐고 하더라. 가족 간에 분란 만들지 말고 너도 다시 생각해봐. 성훈 씨는 가족들의 연락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자신과 아내도 이 문제로 수없이 이야기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처음에 성훈 씨는 그냥 1년에 며칠 안 되는 명절에 아내인 유민 씨가 큰맘 먹고 가서 전도 부치고 가족들과 어울려 주기를 바랬습니다. 유민아, 구정이랑 명절 그리고 할아버지 제사 때만 네가 좀 참아줄 수 없겠어? 내가 그 대신 집안일도 더 하고 너한테 잘할게. 성훈 씨, 그게 아니잖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혼자 그 많은 음식을 다 해내고 종일 설거지에 남자들 고스톱 칠 때 과일 깎아서 내오고 바닥에 엉덩이 한번 못 붙이고도 할머니가 엄마한테 하는 모진 말들 하는 거 보며 자랐어. 그러면서도 처가가 멀다는 이유로 엄마는 친정엄마 만나러 갈 생각도 못하고 사셨다고. 그래서 나는 어른이 되면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명절에 시부모님 뵈러 안 가더라도 내 방식으로 어머님, 아버님께 잘해드릴 거야. 이해해줘. 성훈 씨는 유민 씨의 확고한 말에 뭐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안 되었지만 자신은 처가에 갈 때면 황송할 정도로 대접만 받다 오게 되는데 아내인 유민 씨는 명절에 시댁에 가서 음식하랴 설거지하랴 일만 하다 온다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 모임이라면 모두가 행복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자신조차 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힘들게 차례 음식하고 새끼 식사 차리고 치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도 죄송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바꿀 순 없지만 성훈 씨는 유민 씨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부부의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고 사위, 며느리로서 짊어져야 하는 낡은 역할 같은 것들에서 벗어나 보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훈 씨는 여전히 명절에 혼자 부모님을 찾아뵙고 가족을 만나는 상황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은 하면서도 며느리가 되바라졌다고 괘씸하게 생각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신도 명절에 처가에 안 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어머니인 지숙 씨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성훈 씨 혼자 부모님 댁에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들어서자 아버지와 형은 소파에 앉아 과일을 먹으며 추석 TV 프로그램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왔다고 인사를 하며 집을 둘러보는데 어머니인 지숙 씨는 성훈 씨에게 배고프지 않냐고 묻더니 전을 부치고 있는 큰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예, 성훈이 배고프겠다. 밥상 좀 빨리 차려라. 성훈 씨는 아니라고 자신이 차려 먹겠다고 말했지만 어머니 지숙 씨는 오느라 힘든데 앉아 있으라며 한사코 말렸습니다. 형수가 차려준 밥을 먹고 있는 성훈 씨의 앞에 앉아 어머니인 지숙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유민이는 처가에 갔니? 아마 간다고 한 것 같은데 알아서 시간 보내겠죠. 쉬는 날도 많은데 하루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것도 힘들다니? 성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밥 숟가락만 움직였습니다.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족 모임이 싸움의 장이 될 것 같아 피한 것이었습니다. 상에 차려진 음식을 보며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으면서도 이 정도는 일도 아니라며 음식을 만들어냈을 어머니 지숙 씨도 아침부터 내내 전부치고 음식하느라 엉덩이 한번 못 붙여봤을 형수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훈 씨의 뒤로는 아버지와 형이 TV를 보며 껄껄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집마다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명절의 모습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지 않거나 가족 모임이 축소되고 코로나를 계기로 차례를 없앤 가정도 많다고 하는데요. 2024년 조사된 한 통신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10명 중 4명만이 추석 연휴 때 고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집에서 휴식하겠다는 응답이 40.3%로 긴 연휴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쉬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 것인데요. 시대에 따라 명절의 풍습도 변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설문의 내용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전체 응답자 1041명 중에 올해 추석에 차례를 지낸다는 응답이 40.6%, 지내지 않는다는 응답이 59.4%로 전통적인 명절 이래를 따르는 가정이 절반이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추석이 기대되냐는 질문에는 기대된다는 답변이 37.4%, 기대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62.6%로 10명 중 6명이 추석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대가 없다는 답변에 대한 이유로는 소비, 지출이 많아서라는 이유가 45%로 절반 가까운 이유를 차지했고 명절 노동이 걱정되어서라는 이유가 22.7%, 그 외로는 가족, 친척과의 만남이 부담된다, 이동 시간이 길어서 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적 부담을 가장 높은 요인으로 꼽았고 5, 60대는 소비 등 지출이 많아서라는 이유가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10대에서 30대는 가족, 친척과의 만남이 부담스럽다는 이유가 가장 높았습니다. 반대로 추석이 기대된다는 답변을 한 사람들의 이유로는 길게 쉴 수 있어서라는 답변이 54.4%로 절반 이상이 휴식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따로 거주 중인 부모, 자녀, 친척과 만날 수 있어서라는 의견도 45%를 차지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고향 방문이 줄어드는 등 한국 명절 풍습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55.2%가 합리적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반면에 전통 문화가 사라져서 아쉽다는 의견도 30.7%를 차지했습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명절의 모습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명절마다 대가족이 모여 시끌벅적 하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직계가족과 보내거나 집에서 휴식을 취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결혼한 자식들뿐만 아니라 아직 미혼이거나 취업을 못한 자식들도 평소에는 자주 만나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들을 만나는 자리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했습니다. 결혼은 언제 하냐,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취업은 언제 하는 거냐는 잔소리를 들을 게 뻔하기에 젊은 세대에서는 웬만하면 명절에 집에 안 가고 쉬고 싶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인데요. 가족이나 친척의 참견과 간섭에 휴식을 취하거나 즐거워야 할 명절이 오히려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부모들도 마찬가지 입장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68세 김순진 씨는 결혼한 지 40년 만인 5년 전부터 차례를 지내지 않습니다. 얼굴도 한 번 못 뵌 시아버지에 증조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장남인 남편과 결혼해서 설과 추석을 포함해 5번도 넘는 제사를 위해 장을 보고 음식을 하고 식구들을 맞은 세월이 40년이었습니다. 60이 넘어서까지 이어진 지긋지긋한 명절 노동은 5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순진 씨 남편의 결심으로 끝이 났습니다.
40년 동안 고생한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던 것이었죠. 이 부부는 슬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매년 명절이면 찾아오던 것도 이제는 오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랜 기간 고생하다 보니 자식들과 며느리에게는 명절에 오더라도 쉬다 가게 하고 싶었어요. 명절 전날에도 오지 말고 제사를 지내야 하니 당일에 오게끔 했었지요. 아들, 딸, 손주들까지 와서 하루 세끼 차리고 치우고 하다 보면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다들 돌아가고 나면 며칠씩을 잠 못 잔 사람처럼 누워서 알아야 했지요. 그런데 제사를 없애니 애들한테도 굳이 차 막히고 힘든데 오지 말라고 했어요. 이제 각자 편하게 살자고요. 며느리한테는 그동안 결혼해서 명절 당일에 한 번도 친정에 못 간 게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안 와도 되니 사돈댁에 가라고 했지요. 이번 추석에는 남편이랑 근처 일본으로 해외여행 가려고 해요. 70이 다 돼서야 이런 날도 오네요. 지금은 아주 마음이 편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5, 60대의 부모 세대 또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명절에 자식이 집에 와서 놀고 먹고 설거지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다며 상전이 따로 없다고 한탄을 하는 부모님들도 계시는데요. 가족이 명절에 만나야 한다면 밖에서 외식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차 마시고 부모님 댁에 모셔다 드리고 각자의 집으로 가는 게 효도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변호사들은 안타깝게도 명절 이후가 가장 큰 성수기라고 말합니다. 설날과 추석 이후인 2월에서 3월, 9월에서 10월은 다른 달보다 이혼 건수가 훨씬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명절 기간 동안 겪게 되는 고부 갈등, 부부간 갈등, 부모 자식, 형제 간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가정 파탄이나 이혼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경찰서의 통계에서도 명절 기간에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더 많다고 하는데요. 휴식의 시간이 되고 가족과 행복해야 할 명절 연휴가 스트레스가 되고 오히려 힘들기만 한다면 그 누가 명절을 기다릴까요? 이제는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시대에 맞는 명절 문화의 변화가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결혼한 지 6년 차인 한 부부가 있습니다. 외며느리인 미라 씨는 모태신앙이라 친정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시댁의 가풍에 따라 시어머니와 함께 시아버지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미라 씨는 시어머니의 손이 너무 커서 힘들다고 말합니다. 마치 응답하라 1994 드라마에 나오는 이일화 씨처럼 음식을 많이 해서 집에 갈 때 싸가고 친척들 나눠주고 친정에까지 가져가도 남을 만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이 많은 명절 음식을 오로지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이 해서 하루에 전을 9시간씩 부쳤다고 합니다. 미라 씨는 어느 명절엔 음식을 조금만 하자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다가 올해부터는 우리 식구 먹을 만큼만 하겠다고 하시더니 그래도 많은 양의 음식을 해서 결국엔 남기고 집까지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미라 씨는 아직까지도 작년 추석에 부친 동그랑땡이 냉동실에 남아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명절 음식일까요? 또한 누구의 행복을 위한 명절일까요? 매년 명절을 맞이하면서 미라 씨도 시어머니도 참 힘이 들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연을 접할 때면 명절이 과연 개인에게, 가족에게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이미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살고 있는 가족들의 이야기도 종종 보고 들을 수 있는데요. 위의 사례에서 본 성훈 씨 부부처럼 명절에 각자가 자신의 부모님을 방문하는 부부도 있고 명절이면 부부가 여행을 떠나고 자식들도 각자 할 일을 하라며 오지 말라고 쉬라는 부모들도 보게 됩니다. 여기 35세의 세아 씨가 있습니다.
절대 제사만큼은 포기하지 못한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결혼한 지 7년 차가 되어서야 남편 시댁 식구와 상의하여 명절 음식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차례 음식을 세트로 맞추어 배송해주는 업체에 주문하기로 한 것인데요. 차례상에 올릴 탕국, 전, 잡채, 나물 등을 명절 전날에 배송받아 차렸습니다. 물론 상차림을 할 정도의 양이라 넉넉하진 않았지만 가족들과 한 끼 적당히 나눠 먹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종일 명절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한 끼는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니 좋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좋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음식은 정성인데 입맛에 안 맞다며 어머니는 다시 명절 음식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고생한 아내를 생각해 아들은 이제 그만하자며 이렇게 당분간 명절을 지내보자고 했습니다. 아들의 말에는 차마 반대를 못하는 어머니는 처음엔 못마땅해하는 눈치였지만 이제는 본인도 70이 넘어 음식을 안 하니 편하긴 편하다며 몇 년째 이렇게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족인 35세 규현 씨는 지난 추석에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베트남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규현 씨는 아직 결혼을 안 하기도 했지만 명절에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갈 수 있었는데요. 가족과의 여행이 오랜만인 규현 씨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추석 연휴가 길잖아요. 아들이 효도한다고 이렇게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하니 마음이 들떠서 잠도 못 잤어요. 예전 같으면 기름 냄새 맡고 전 부치고 있어야 하는데 연휴에 가족과 여행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고 참 좋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어떠신가요?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추석을 앞둔 여러분은 기대되는 마음인가요? 아니면 미리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우리 민족의 고유한 명절이지만 시대 흐름에 맞춰 명절 문화와 가족 역할의 변화도 수용해야 함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인 것 같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 입장에서도 각각 사례를 통해 명절을 맞는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의 일부분만으로 맞고 틀리고를 이야기하기에는 명절이라는 전통이 오랫동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명절이 아닌 모두가 함께하는 명절, 모두가 즐겁고 모두에게 휴식이 되는 그런 명절을 바라는 것은 너무 큰 욕심일까요? 2025년도 벌써 추수의 계절인 가을이 돌아오고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올해 명절에는 조금 다르게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자녀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올해는 편하게 지내자. 각자 쉬고 싶으면 쉬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자.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자녀들은 평생 기억할 겁니다. 부모가 먼저 변화를 시작하시면 자녀들은 그 마음을 알고 더 자주 찾아뵐 겁니다. 부담 없이 진심으로 부모님을 뵙고 싶어서 찾아올 겁니다. 힘든 일도 기쁜 일도 많은 날들이지만 이번 연휴에는 오롯이 충전할 수 있는 추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그 자녀분들도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명절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소중한 분들께 많이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 다정하니 채널 운영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고맙습니다.